자,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그 성격하고 반응성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런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제 성격을 좀 살펴볼 건데,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냐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타, 일산, 다이, 인, 요게 컨주게이션을 이루고 있는 화합물들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가장 단순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바로 이제 컨주게이션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물질, 부타다인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넘버링을 하자면 여기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중결합을 기준으로는 이게 결합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2, 3번은 단일결합이어서 이쪽을 통한 결합회전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녀석은 어떤 속성이 하나가 있냐면 바로 이제 공명구조적으로 이제 성격 하나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2번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얘는 이렇게 돼갖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저 파란색 전자가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녹색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형식 전화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명구조적 속성으로 여기에 있는 이 2번하고 3번 탄소가 이중결합적 속성을 조금 가져요. 왜냐면 이 구조가 뭐 아주 100% 안정한 구조는 아니겠죠. 일부러 이렇게 전화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전화분리가 돼 있어서 안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식의 이중결합 속성의 공명구조를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2, 3번을 토대로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이놈이 뭐냐면 단일결합이지만 이게 이 결합을 통한 결합 뒤틀림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크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결합인데도 잘 회전을 못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번갈아 나타난다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인플레인, 평면적 속성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묘한 특징을 갖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컨주게이션 화합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주게이션 화합물들의 이제 특징을 이 부타 1,3다인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요거 말고도 뭐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죠. 탄소는 지금 4개를 그렸는데 6개, 8개 계속 그리면 계속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로 이제 표현을 좀 해보면, 이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우선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이 sp2 혼성탄소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1번 전자, 2번 전자 전부 다 뭐 파이 결합이 있으면 sp 톤성이잖아요. 그래서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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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4개만 그려놨는데 뭐 6개, 7개 애들 계속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 컨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 잘 보세요. 1, 2번 결합은 이중결합이고 2, 3번 결합은 단일결합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공명 구조들 때문에 1, 2번 사이의 결합은 단일결합적 속성이 약간 나타나요. 반면에 2, 3번은 이중결합적 속성이 약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1, 2번 결합은 보통의 이중결합보다 결합력이 약간 약해져요. 이 공명구조를 통해 이제 단일결합 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단일결합은 어떻게 되냐면 공명구조를 통해 이중결합이 나타나니까 이 2, 3번 결합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의 단일결합보다는 약간 결합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 있을 때 이중결합은 약간 단일결합 비슷해지고 단일결합은 약간 이중결합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완전 세고 단일결합이 완전 약하다가 아니라 결합력이 비슷비슷비슷해지는 형태로 분자 전체로 이제 결합력이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걸 이제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반응성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물질들의 반응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해볼 게 바로 이제 친전자성 첨가예요. 그래서 친전자성 첨가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특징을 갖는 컨주게이션이고 뭐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있는데 뭐 분자기도 함수 그래서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반응성이 더 잘 나올 테니까 관련된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살펴볼 텐데 여기 이제 이 말 상당히 익숙하죠?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했던 거예요? 바로 친전자성 첨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던 건데 이 친전자성 첨가가 보통 어디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중결합, 삼중결합 관련해서 이 친전자성 첨가가 자주 나왔었죠. 근데 그거를 이 컨주게이션 화합물의 친전자성 첨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요소도 있는데 확연히 달라지는 그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살펴보죠.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1 더하는 게요. 자, 반응게요. 한번 보시면 여기에 뭐 할까요? 2F 하고 이렇게 가장 간단한 컨주게이션 분자인 그 뭐야? 자, 원투리 다이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반응을 시킬 거냐면 바로 HBr 얘를 하나를 반응시킵니다. 그리고 용매는 CH2Cl2. 자, 기억하려면 모르겠는데 얘 이름 뭐였죠? 바로 에틸렌 클로라이드. 의미는 살짝 극성인 유기용매. 그래서 얘가 그냥 이중결합에 HBr 반응한다고 하면 뭐 기억나실 거예요. 마르코프 니코프를 했던 거 있죠. 뭐 그대로 반응이 되는데 묘하게도 이게 컨주게이션이 돼 있으면 희한하게도 생성물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져요.
자, 이때 얘네들한테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부르냐면, 자, 요 기들 구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아이팩 넘버링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 수소가 붙고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으면 얘는 뭐냐면 기존에 보시다시피 1번 탄소와 2번 탄소에 수소하고 브로마이드가 붙은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수소하고 브로마이드는 기존에 요 1번 탄소와 4번 탄소에 이 수소하고 브로마이드가 붙은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내가 그 넘버링에 대해 약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1, 2번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구조 자체의 아유팩 넘버링의 1, 2번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실 얘만 그냥 딱 놓고 아유팩 넘버링을 하자고 하면 사실 어디가 1번이에요? 여기가 1번이죠. 이중결합 있고 그냥 사슬이니까 이중결합 쪽 번호가 더 작아져야 되니 이게 1번이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중결합 있고 이중결합의 번호가 작아지면 되는데 가지가 달려있으니까 가지 역시 번호가 작아지면 저쪽은 사실은 아유팩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사실은 여기가 1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1, 2번이다, 1, 4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질에서의 1, 2번, 원래 기질에서의 1,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름 붙이는 것에 되게 그 민감하게 얘기를 하냐면 옛날 시험 문제 중에 그 어떤 입시 문제 중에 뭐라고 썼냐면 요게 1, 2번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3, 4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표현하면 틀리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1, 2번이다, 1, 4번이다라고 하는 게 관습적으로 기존 기질에서의 넘버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1, 2번에 들어갔다고 해서 1, 2 어덕트라고 부르고요. 얘는 1, 4번에 들어갔다고 해서 1, 4 어덕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1, 4번, 1, 2번이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를 1번으로 잘못 생각해서 1, 2, 3, 4 어덕트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결과를 1, 2, 요 결과를 1, 4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상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어덕트란 말 있죠? 이런 거는 그 영어사전에서도 안 나오는 말인데 유기화학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뭘 줄임말이냐면 바로 어디션 프로덕트. 요걸 줄임말입니다. 어디션 프로덕트.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중결합에 뭐 1, 2가 됐건 1, 4가 됐건 수소 하나 브로마이드가 이런 식으로 쪽쪽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수소는 확실히 이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브로마이드는 확실히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자가 완전히 합쳐져서 한 분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션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생성물이라는 뜻으로 어디션 프로덕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줄여서 어덕트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한 글자에는 첨가 생성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포, 원투 첨가 생성물. 자, 그런데 이때 얘는 이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름이 또 붙냐면 원포 어덕트에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thermodynamic product 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 2한테는 kinetic product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소리도 잘 들리고 판소도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그 뭐냐면 채팅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내가 자주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쉬는 시간마다 채팅 여러분 무슨 질문인지 볼게요. 종종 볼게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 1, 2 같은 경우를 키네틱 프로덕트라고 하고 1, 4 같은 경우를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1, 2를 속도론적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는 연력학적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컨주게이션 화합물에 그냥 단순히 HBr을 반응했을 뿐인데 서로 다른 두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의미도 상당히 남달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이 녀석에 대한 미케니즘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보여드린 이 원투하고 원포에 대한 미케니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미케니즘. 자, 미케니즘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미케니즘은 얘는 전체적으로 두 단계 반응입니다. 단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반응이에요. 자, 이때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앞서에 2협 되어 있는 자, 원투비 다인 저 기지를 놓고 자, 누가 반응을 할 거냐면 어쨌거나 HBr 이게 어쨌건 반응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유기화학 반응의 첫 번째 주문 기억나요? 자,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럼 누가 여기서 충분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파이그랍 전자가 여기 항상 충분한 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Br 같은 경우는 엄청난 초강산이죠. 강산에 붙어있는 수소는 항상 전자가 부족한 녀석이다. 그럼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고, 하지만 수소는 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수소가 브로마이드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하나, 둘,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면 약간 띄웠어. 자,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수소가 여기 붙겠죠. 이렇게 붙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저 빨간 수소가 여기에 붙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 녹색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원래 여기 파이가랍이 있었는데 그게 전자 제공을 해버리면 그 옆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형식 전화가 1 플러스가 되겠죠. 되겠죠? 그냥 이 컨주게이션 돼 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단일 결합이 있는데 거기에 수소가 붙으면 그 옆자리가 항상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우선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왜 두 탄소 중에 수소가 여기에 붙었느냐 하면 여기 표시하지 않았지만 원래부터 수소가 여기 하나, 여기 둘 붙어 있고 여기 수소가 원래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부터 수소가 더 많이 붙어 있는 자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가 더 많이 붙어 있는 탄소에 수소가 추가적으로 붙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네, 바로 마르코프 디코프룰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소가 원래 많았던 쪽에 수소가 또 붙어야 탄소 양이온 차수가 커지면서 중화체가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그 마르코프 디코프룰 덕에 수소가 말단에 붙은 거다. 이건 뭐 상당히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여기에서 이 수소가 이제 붙은 다음 여기 양이온이 생겼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질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옆자리에 있었던 이 파이가랍 있죠. 얘가 지금 자, 뭐 넘버링을 한번 해볼까요? 넘버링을 하면 이 자리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인 거지. 그럼 그대로 썼을 때 여기를 1번, 2번, 3번 보시다시피 4번이라고 하면 이 3, 4번에 있었던 이 파이가랍이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체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짜잔!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 공명구조를 따로 그리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해서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고 여기에 빨간 수소는 여전히 이동이고 그 다음에 저 파란 전자가 이쪽으로 와서 파이가랍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2번 탄소에 그 플러스 양전화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명구조가 나타나면 1번하고 요 4번 쪽에 형식 전화가 플러스인 또 탄소의 양인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1차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옆자리로 그 다음 자리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냐면, 자, 그렇다면 이 공명 구조가 나타난다고 할 때 이놈이 더 안정한 녀석일까요? 아니면 이놈이 더 안정한 녀석일까요? 공명 구조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누가 더 안정하냐라고 묻는 좀 바보 같은 유기교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명 구조로 구분을 하는 것 중에는 엄밀하게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하고 누가 더 불안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얘는 뭐냐면 공명 구조가 그려진다라고 하면 공명 구조 각각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실제 존재하는 것을 보시다시피 이런 공명 구조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2번에도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고 4번에도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 중간체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2번, 4번에 양전하가 퍼져 있는 모습이 이 녀석의 실제 구조라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공명 구조로 나누어져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가상적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실존하는 어떤 것들을 이런 가상적 두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두 개가 합쳐진 실제 구조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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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수소가 보시다시피 1번에 붙어 있는데 여기 2번하고 4번에 파이 결합이 요런 식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2, 3, 4번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지금 3, 4번에 머물러 있다 할 수도 있고 2, 3번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2, 3, 4번에 동시에 저렇게 퍼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자가 2, 3, 4번에 대해서 한쪽으로 쏠리면, 예를 들어서 3, 4번으로 쏠린다고 하면 2번이 탄소의 양이온인 거고 2, 3번으로 쏠리면 4번이 탄소의 양이온이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실제 구조는 이건 뭐야? 실제 구조는 이건데 여기서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이 2, 3, 4번의 PZ 전자에 분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번하고 4번 요 각각이 그냥 뭐를 나타낸다? 바로 델타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2번하고 4번이 동시에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델타 플러스가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1 플러스인 거지.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1 플러스인 거지. 그래서 두 전자가 3, 4번으로 쏠리면 2번이 탄소의 양이온, 두 전자가 2, 3번으로 쏠리면 4번이 탄소의 양이온. 근데 그거는 가상적인 공명 구조의 표현이고, 실제로는 2, 3, 4번 탄소에 어떻게 돼? 이 파이 결합 전자가 분산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2번하고 4번의 델타 플러스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 구조가,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반응의 중간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고로 약간 입체적인 그림을 좀 표현을 해보면, 자, 어쨌거나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4번 탄소, 혼성 오비탈 뭐야? 0? sp2죠. 그 다음에 3번 탄소도 이중결합하고 있으니까 sp2죠. 그 다음에 탄소 양이온은 뭐예요? 무조건 또 sp2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번, 3번, 4번 모두 다 sp2 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이 중간체의 입체 구조를 조금 여기다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요 실제 나타나는 이 중간체 입체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요래 CH3 그다음 요래 자, 이런 식으로 이 분자 전체가 우선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때 넘버링을 한 게 누구냐면 얘가 1번 탄소고 요거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3, 4번 탄소가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고
2번 탄소가 탄소의 양이 뭐가 됐건, 그리고 2, 3번에서 탄소의 양이 이중결합이 되고 4번에서 탄소의 양이 됐건 뭐가 됐건, 여하튼 2번, 3번, 4번은 sp2, sp2, sp2란 말이에요. sp2, sp2, sp2. 그럼 여러분 sp2 혼성이라면 혼성 오비탈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오비탈이 하나 남아요? 바로 pz 오비탈이 하나 남죠. 그러면 2번, 3번, 4번의 pz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남게 돼 있어요. 요래 요게 EPZ 오비탈이겠죠. 여기서도 요래 EPZ 오비탈이 남고, 여기서도 요래 EPZ 오비탈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녹색으로 표현한 건 XY 평면이고요. 그리고 1번 탄소는 원래는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던 1번 탄소인데 지금 수소가 결합해 들어오면서 CH3가 된 거죠. CH3가 탄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지금 어떻게? 이 첫 번째 공명 구조는 3번하고 4번에 파이 결합 전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공명 구조는 저 3번하고 4번에 파이 결합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서 여기서 파이 결합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PZ는 탄소 양이온이 돼야 되니까 요게 empty, 전자가 비워져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요 공명 구조인 거예요. 자, 근데 이쪽 공명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이죠? 자, 근데 이쪽 공명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 결합이 3, 4번에 있다고 그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전자를 쏙 지운 다음에 하나를 이쪽으로 보낸 거야. 이렇게. 그러면 파이 결합이 이게 아니라 요 사이에서 파이 결합이 나타나고, 그 다음 전자가 전자가 4번 탄소에서 EPZ 오비탈이 전자가 비워지면서 요 4번 탄소가 1 플러스 탄소 양이온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요 공명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로 공명 구조를 이렇게 그리건 이렇게 그리건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녹색 전자가 여기 채워지면 이게 탄소 양이온, 요 녹색 전자가 여기 채워지면 여기 탄소 양이온이 되는 거지.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전자가 요렇게 채워질 거냐 요렇게 채워질 거냐는 정해지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조는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실제 구조는 뭐냐면 2, 3, 4번 탄소에 요 녹색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된 거라고 보통 표현을 하냐면, 2번하고 3번 탄소도 파이 결합을 이루고 3번하고 4번 탄소도 파이 결합을 이루는데, 그때 전자가 2번하고 3번 파이 결합 중간쯤, 이 PZ 오비탈 중간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의 PZ 오비탈의 중간쯤, 이렇게 전자가 배치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요 전자가 두 전자가 이쪽으로 쏠릴지 이쪽으로 쏠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전자가 3, 4번 사이에 살짝 걸쳐 있고 2, 3번 사이에 살짝 걸쳐 있고, 그러니까 탄소의 양이온이 4번이나 2번에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4번에도 약간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2번에도 약간 델타 플러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요 실제 구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컨주게이션에서는 항상 공명 구조와 실제 구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구조고 이 두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은 그건 실제 구조가 아니에요. 그건 가상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상적 구조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하다, 누가 더 불안하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요 두 전자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쏠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전자밀도 고려를 할 때 요 두 전자가 살짝 3, 4번 쪽으로 쏠려 있어서 이쪽이 탄소 양이온을 요쪽의 양전하가 조금 더 발전하는 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이쪽보다는 이쪽의 양전하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메틸 그룹의 유도 효과로 안정화가 되니까 실제로는 이제 2번하고 4번 중 2번의 양전하가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할 수는 있으나, 요렇게 그려놓고 요렇게 그려놓고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하냐라고 물으면 그건 조금 어색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여하튼 컨주게이티드 다이엔에서 친전자석 첨가가 일어날 때 이런 식의 중간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간체는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 반응의 중간체인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중간체라고 실제 구조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얘는 두 단계 반응이라고 했죠. 그럼 스텝 두 번째가 있겠네요. 그럼 스텝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컨주게이티드 다이인에서 HBr이 반응한 후 만들어진 중간체는 실제 이거예요. 근데 바로 실제 이거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앞서 여러 공명 구조들을 가지고 이 녀석의 구조를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체가 그 다음 반응하는 게 세컨드 스텝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그려졌던 공명 구조가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반응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세컨드 스텝.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중간체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이엽 자, 수소가 어쨌거나 1번에 붙은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요 2번하고 특별히 요 4번에 델타 플러스가 주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가락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번하고 4번에 걸쳐서 파이가락 전자가 요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이 중간체가 누구랑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수소가 HBr에서 반응하고 뭐가 떨어져 나왔어요? 여기에 브로마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다가 브로마이드가 음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이 음전화 입장에서는 누구에 끌릴 뿐이에요? 바로 이 델타 플러스하고 이 델타 플러스에 끌릴 뿐이죠. 그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즉 마이너스 입자는 플러스 입자의 전기장을 일으키고 끌려올 뿐인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건 어디론가 끌려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쪽으로 끌려가는 걸 경로 1번이라고 해보고요. 요쪽으로 가는 거는 경로 2번이라고 해보죠. 그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는 어디론가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화합물들이 반응하려면 그냥 화합물들끼리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뭘 해야 돼요? 들이받아야 되죠. 충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분자에 대해서 저 멀리 어딘가에 이 브로마이드 1-유형이 퓨 비행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저 분자를 향해서 쫙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쫙 접근해 들어가다가 자, 원래는 자, 일루는 뭐 야구 같은 경우도 휙 던지면 가장 기본적으로 직구로 날아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즉 얘가 특별한 외력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병진 운동을 해서 직진을 쫙 해야 된단 말이에요. 쫙 가야 되는데 가다가 왜 투수들이 공 잡고 던질 때 이렇게 약간 스핀을 주거나 하면 공이 쫙 가다가 타석 근처에서 착 휘죠. 그런 걸 우리가 커브라고 하잖아. 그럼 이 브로마이드 음이온이 그냥 멀리서 스스로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쭉 접근을 했다가 갑자기 여기서 우연찮은 이유로 이 델타 플러스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쭉 가다가 2번으로 커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쭉 가다가 4번으로 커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즉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마이드가 접근을 하다가 2번으로 살짝 꺾이면 브로마이드가 쫙 접근을 하다가 4번으로 살짝 꺾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첫 번째 패스 1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으로 대부분 갖다 붙입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압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브로마이드가 확실히 이제 제갈길을 정하고 여기에 있는 2번 탄소 쪽으로 이압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즉 2번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 2, 3, 4번에 걸쳐서 파이결합 전자가 존재하죠. 근데 파이결합 전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브로마이드는 그냥 비행하다가 우연찮게 커브로 들어가지만 여기에 있는 이 기본적인 이 파이그랍 전자는 얘도 전자기 때문에 브로마이드가 비행해서 날아왔다가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 브로마이드와 이 파이그랍을 이루는 전자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브로마이드는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접근과 동시에 2, 3, 4번에 퍼져있던 파이그랍 전자가 청력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2, 3, 4번에 퍼져있던 전자가 브로마이드가 2번으로 접근하자마자 3, 4번 쪽으로 이런 식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그랍이 3, 4번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확실히 2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전하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묘하게도 이 브로마이드가 멀리서 접근을 할 때는 2번하고 4번의 양전하가 두루뭉실 분산되어 있는 건데 브로마이드 음전하가 한쪽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쪽의 양전하가 강해지고 반대쪽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번으로 우연찮게 들어가면 전자가 3, 4번으로 이동해서 여기 파이그랍이 확실히 나타나고 이쪽에 양전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둘 사이에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화학결합을 해버리면 짜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요 2번 탄소에 컵으로 비행이 들어오는 브로마이드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2번에 브로마이드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 1번에 수소가 붙어 있고 2번에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것을 완투 어덕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서 두 번째 얘가 컵으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2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브로마이드가 이제 경로를 확실히 정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4번 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앞서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결합이 되더라도 기존 2, 3, 4번에 퍼져있던 파이그랍 전자는 여하튼 이 접근하는 이 녀석이랑 뭐가 나타난다? 청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브로마이드 음이온이 4번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퍼져있던 파이그랍 전자가 2번하고 3번 사이로 이렇게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2번하고 3번은 무엇을 이루고 이런 식의 파이그랍을 확실하게 이루어주게 되고 4번의 양전하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브로마이드가 4번에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면서 결합을 해가지고는 요렇게 최종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바로 1번하고 4번에 붙었다고 해서 얘를 원포 어덕트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요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요 우선 메커니즘을 우선 적으시고요. 자, 다 적으시면 제가 또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 특별한 질문은 없네요. 좋아.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어떤 이름 부르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컨주게이티드 다이인하고요 HBr이 반응해요. 그럼 얘네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해요? 얘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해요? 이걸 반응물이라고 하죠. 반응물. 그 다음 최종적으로 나타난 원투 어덕트건 원포 어덕트건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생성물이라고 하죠.
그 화학 반응에서 항상 나타나는 반응물 생성물. 그 다음 이렇게 무이수 구조로 그리기 애매한 이것이 지금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실제 존재 가능한 이게 반응 중간체가 된다고 했죠. 알겠죠? 그러면 이 전체 반응에서 잘 봐요. 이건 반응물이고 이건 생성물이고 이건 반응 중간체예요. 그렇다면 이 브로마이드가 자기 갈 길 찾아서 2번 탄소하고 4번 탄소로 접근에 들어가면서 파이결합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요 묘한 상태. 이건 이 전체 반응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이 전체 반응의 전이 상태의 착물들입니다. 즉 이건 반응 중간체고 이게 생성물이기 때문에 중간체와 생성물 사이에 전이 상태가 바로 이 두 종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건 반응 중간체, 요거는 생성물, 이게 전이 상태 화합물들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애매하게 그려져 있다고 해서 이게 전이 상태고 무이수 구조가 그려졌다고 해서 얘를 전이 상태라고 뭐냐면 중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존하는 얘가 반응 중간체고 반응 중간체에서 전자가 우연찮게 쏠린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 전체 반응의 전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전이 상태에서 탄소의 양이 나타나고 여기서도 여기 탄소의 양이 나타나죠. 그럼 이 탄소의 양이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탄소의 양이온은 주변 탄소가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2차 탄소 양이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탄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1차 탄소 양이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놈은 1차 탄소 양이온, 2차 탄소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2, 4번에 양전하가 분산되어 있는 게 실제 구조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 외부 뉴클레오파이드인 브로마이드가 여기서 브로마이드가 뉴클레오파이드로 작동한다는 거 알겠죠? 요 놈이 접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자 쏠림을 통해 순간적으로 이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의 차수를 보면 이건 2차고 이건 1차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탄소 양이온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안정하고 어느 쪽이 더 불리해요? 다 배웠잖아요. 바로 이쪽이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이 상태가 더 안정하다. 전이 상태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 패스 1이 뭐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전이 상태가 안정하니까 패스 1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아지면 전체적인 반응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이쪽 경로가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이 패스 1. 그래서 이 원투 어덕트를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키네틱 프로덕트라고 한다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속도론적 생성물. 이건 뭐냐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을 키네틱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컨주게이티드 다이인에서 이 원투 프로덕트는 반응 속도가 더 빨라서 만들어지는 키네틱 프로덕트다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원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원포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쨌거나 이 4번에 나타나는 탄소의 양이온은 1차 탄소의 양이온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좀 불리한 탄소의 양이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쪽은 반응 속도가 조금 뭐 할 수 있다? 살짝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 속도 느리네? 그럼 얘는 잘 안 되겠네? 그럼 전혀 안 만들어질까요? 그건 아니고 얘는 또 얘 나름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요 이중결합은 주변에 수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지만
이 이중결합은 주변에 수소가 2개가 있죠. 그럼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소 이중결합은 주변에 수소가 많을수록 더 안정해요. 이중결합은 주변에 수소가 적을수록 안정해요. 이중결합은 주변에 수소가 적을수록 더 안정하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했었죠? 바로 짜이체프 룰이라고 했었죠. 짜이체프 룰 기억납니까? 이중결합에 되도록이면 수소가 더 작을수록 결합력이 더 커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짜이체프 룰을 만족해서 이쪽에 결합력이 더 세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브로마이드가 만들어지는 탄소의 차수를 살펴보면요. 이 브로마이드가 만들어지는 탄소의 차수는 2차 탄소에 브로마이드가 붙은 거고요. 이 브로마이드가 붙은 거는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1차 탄소에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죠. 그럼 이때 놀라웠게도 똑같은 탄소 브로마이드여도 탄소의 차수가 2차고 탄소의 차수가 1차면 이 탄소 브로마이드의 결합력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결합력의 차이가 생기냐면 바로 이쪽 탄소 브로마이드보다는 이쪽 탄소 브로마이드가 또 결합력이 더 세집니다. 왜 이 경우 2차 탄소 브로마이드보다 1차 탄소 브로마이드가 결합력이 더 세냐면 이렇게 차수가 작으면 주변 입체 저항이 작아서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탄소가 2차이기 때문에 주변 탄소하고 입체 저항 때문에 탄소하고 브로마이드가 가까이 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탄소의 차수가 클수록 결합 길이가 살짝 길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서 탄소 브로마이드 결합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묘하게도 위쪽은 후딱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아래쪽은 반응 속도가 느리지만 이 이중결합과 이 탄소 브로마이드의 결합력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포 생성물을 아까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더모 다이내믹 프로덕트라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연력학적 생성물. 그럼 이 연력학적 생성물의 의미는 뭐다? 바로 구조적으로 더 안정한 생성물을 바로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 연력학적 생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중결합에 HBr이 반응하는 걸 우리가 친전자성 첨가라고 해서 유기화학 맨 처음 배우잖아요. 그럼 뭐 또 유기화학에서 맨날 배우는 친전자성 첨가 또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희한하게도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고 이 두 가지 결과를 설명하는 방법이 상당히 물리학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원투가 키네틱 프로덕트, 이 경우 원포가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라고 한다라는 거를 이 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그것을 꼭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그 생성물 중에 잘 봐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원투 어덕투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포 어덕투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얘는 빨라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안정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근데 내가 반응 계유에서부터 지금까지 미케니즘을 설명할 때까지 내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죠? 바로 둘 중에 누가 주생성물이냐는 내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 원투가 주생성물일까요? 아니면 원포가 주생성물일까요? 바로 누가 주생성물이냐? 그때그때 다르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걸 주생성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걸 주생성물로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직 둘 중에 누가 메이저인지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테크닉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험적 제어라고 하는데 유기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실험적 테크닉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과 관련된 그 실험적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시죠? 그 내용부터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